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요양원이 이렇게 비쌀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울에 사는 75세 박할머니의 아들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할머니는 몇 달 전 집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혼자 생활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첫 달 청구서를 받고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1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 월급의 절반이에요.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이렇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상위계층으로만 등록돼 있었어도 그 150만 원은 90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같은 돌봄을 받는데 한 달에 60만 원이 절약됩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그 아들은 그걸 몰라서 매달 60만 원씩 더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정보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중풍입니다. 조기 재활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딸은 곧바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중풍은 3개월 안에 재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신청했더라면. 장기요양보험은 언제 신청하느냐가 생명입니다. 이걸 모르고 미루면 그 사이 건강도, 돈도, 기회도 함께 잃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모르고 내고, 누군가는 알고 절약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손해보고, 제도는 있는데 몰라서 놓치고, 혜택은 있는데 받지 못하는 현실. 오늘 그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장기요양보험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은 얼마인지, 본인 부담금은 왜 사람마다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감경 혜택까지.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65세가 되셨다고 칩시다. 그럼 국가에서 자동으로 여러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 일부가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수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5세인데 아직도 혼자 살림하시고 장도 보시고 요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기요양보험이 필요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어떨까요? 70세인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혼자서는 밥도 떠먹을 수 없고 화장실 가기도 옷 갈아입기도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분은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국가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분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이분은 월에 이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급은 총 6가지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고, 그리고 따로 있는 것이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1등급이 제일 돕기가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5등급이 상대적으로 덜 심한 상태입니다.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이 보험을 운영하느냐가 궁금하시겠죠?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 바로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보험료를 낼 때 청구서를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약 12.95%로 산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의 약 0.9182%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건강보험료로 월 10만 원을 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 3천 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이고 누가 어떤 구조로 내는지 기본 개념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 보험에서 실제로 돈이 나오는 건 어디서부터인가? 여러분,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훅 날아갑니다.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부터는 돈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3등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은 월에 이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용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비용 전체를 국가가 다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여러분이 내야 해요. 이게 바로 본인 부담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방문 요양 등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 전체 비용의 15%를 여러분이 부담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즉 시설급여에 해당하면 전체 비용의 20%를 여러분이 부담합니다. 왜 시설급여 부담률이 더 높을까요? 요양원이 더 비싼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장비나 인력도 더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등급이고 요양원에 입소하셨다고 칩시다. 2025년 기준으로 1등급 요양원 어르신의 1일 급여 비용이 약 9만 450원이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아, 하루에 9만 원이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달치로 계산해 보면요. 한 달 평균 30일 기준으로 약 271만 3,5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담하실 돈은 20%니까 약 54만 2,7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월 54만 원이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부모님 병원비, 약가, 생활비, 가족 다른 지출까지 고려해 보세요. 월 54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내 형편에 맞는 부담금은 없을까? 바로 그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경 혜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 부담금이 0원입니다.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률이 9% 또는 6%일 수 있고 요양원 입소 시에는 12% 또는 8%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월급여 비용 약 271만 3,5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반 대상자라면 본인 부담금이 54만 2,700원이었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 부담률이 12%라면 부담금은 약 32만 5,620원이 됩니다. 같은 서비스인데 월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등급의 어르신이라도 누군가는 월 54만 원을 내고
누군가는 32만 원 내고 누군가는 0원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아닌지는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는 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는 조금 복잡하지만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바로 신청할 때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감경 대상 여부도 함께 제출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따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경받으려면 별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만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월 한도액입니다. 각 등급별로 이 정도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제 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30만 6,400원, 2등급 208만 3,400원, 3등급 148만 5,700원, 4등급 137만 600원, 5등급 117만 7,000원, 인지지원 등급 65만 7,400원. 만약 이 한도를 넘어서면 그 이상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방문 요양을 받다가 이용 시간이 늘어나거나 서비스 연장이 필요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순간부터 추가 비용은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공단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본인 부담금의 현실은 숫자 뒤에 삶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들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왜 이 정도 내야 하지? 라는 물음을 보다 명확히 던질 수 있고 더 합리적인 돌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급은 곧 돈입니다. 한두 점 차이로 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등급은 어떻게 받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하기.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전화 1577-1000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의사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견서입니다. 단순히 요양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을 혼자 못해요. 식사할 때 음식을 자주 흘려요. 화장실을 혼자 가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자주 끊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의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고 그게 나중에 등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 2단계, 방문조사. 신청 후 며칠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대부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출신의 조사관이 오며 직접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이 방문조사가 등급 판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조사관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라는 기준표를 가지고 옵니다. 총 5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여부 등을 세세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가?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가?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가? 혼자 목욕할 수 있는가? 시간, 장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가? 기억력과 판단력은 어떤가?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가? 각 항목마다 점수를 부여합니다. 혼자서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으면
1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2점, 완전히 도움이 필요하면 3점입니다. 이렇게 52개 항목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진단이 있으면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받는 날은 평소 상태 그대로 보여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반대로 일부러 더 나쁘게 보이려고 연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관은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과장된 행동은 금방 눈에 띄고 반대로 숨기면 정확한 도움이 어려워집니다. 가장 현명한 건 평소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조사 전에 미리 메모를 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자주 흘린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누군가를 부른다. 잠을 잘 못 자고 자주 방황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메모를 해두면 조사관에게 실제 생활의 불편함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몇 점 차이로 한 달 지원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그 점수가 바로 앞으로 여러분의 돌봄 환경을, 나아가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 가족 상황, 특별한 건강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분은 1등급입니다. 이분은 2등급입니다. 이처럼 위원회의 결정으로 장기요양 등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4단계 결과 통보. 신청을 하고 나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내줍니다. 이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어르신의 등급과 월 이용 한도액,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급여 유형, 시설급여, 재가급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가 바로 앞으로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할 때 꼭 필요한 공식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어요. 이럴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은 다시 한번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검토해서 재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 신청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6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건강 상태가 악화됐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커졌다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은 빨리 하세요.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보통 약 60일, 즉 2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중풍이나 치매 같은 질환은 이 2달 사이에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풍 환자는 발병 후 3개월 이내의 재활 기간이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신청만 미루다가 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혹은 부모님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습니다. 등급 판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곧 삶의 질과 경제적 여유를 바꾸는 결정적인 과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나와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등급이 결정되었으니 그 다음은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의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돈과 서비스, 그리고 삶의 질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시설급여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맞는 필수 결정입니다. 첫 번째,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들. 첫 번째는 방문 요양입니다.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체 활동을 돕습니다. 목욕을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청소 세탁 같은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달라지고, 이용 가능한 한도액도 다르지만, 월 평균으로 보면 약 10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범위 안에서 보험이 지원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점이라면 요양보호사의 성향이나 숙련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24시간 상주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하기 때문에 밤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 목욕입니다. 이는 이동식 욕조나 특수 장비를 갖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어르신께 특히 유용하며 가정 내에서도 청결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방문간호입니다. 이건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해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상처 소독, 투약 지도, 건강 상담 등을 해주는 의료적 관리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의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는 주야간 보호, 흔히 주간보호센터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차량이 어르신을 집 앞에서 픽업해서 센터로 모시고 낮 동안 식사운동,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을 함께한 뒤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어르신에게는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고, 가족 입장에서는 낮 시간 동안 자신의 일을 볼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 보호입니다. 가족이 여행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잠시 돌봄이 어려울 때 요양원이나 보호시설에서 며칠 동안 어르신을 모시는 제도입니다.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단기간 이용하며 가족이 잠시 휴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시적 돌봄 지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가 모두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즉,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서비스들이죠. 요양원에 들어가는 대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건 그래도 혼자 생활이 어렵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 시설급여, 즉 요양원 이용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시설급여, 즉 요양원 입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비용, 환경, 그리고 돌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요양원은 어르신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요양원은 간병 중심 시설입니다.
주 목적은 일상생활을 돕는 겁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이동을 도와드리는 등의 생활 돌봄이 핵심이죠.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 중심 기관입니다. 혈압 혈당 관리, 투약 및 치료, 재활치료 같은 의학적 관리가 주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운영 주체도 다르고 요금 체계도 전혀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진료 중심, 요양원은 돌봄 중심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입소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의 환경과 인력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1. 인력 배치 기준. 2025년부터는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이므로 이 비율을 충족하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응급 대응 체계.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 가능한 의료 협력 체계가 있는지 보세요. 가까운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곳이라면 훨씬 안전합니다. 3. 위생 상태. 화장실, 주방, 침실의 청결도와 냄새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냄새가 심하거나 물건이 뒤엉켜 있다면 관리가 잘 안 되는 시설일 확률이 높습니다. 4. 프로그램의 질. 단순히 밥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동, 취미 활동 등이 운영되는지 확인하세요.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일수록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5. 요양보호사의 태도. 시설을 방문했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에게 말을 거는 태도, 표정, 말투를 보세요. 따뜻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라면 그게 바로 좋은 요양원의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곳을 직접 둘러보세요. 시설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곳은 깨끗하고 환한 반면 어떤 곳은 조용하고 음침하기도 합니다. 입소 후에도 가족이 꾸준히 방문하고 직원과 소통하면서 관리해야 서비스의 질이 유지됩니다. 가족의 관심이 곧 요양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가족요양. 가족이 직접 돌봐주는 경우. 그럼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돌보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가정 형편상 시설이나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보면 매월 약 80만 원 안팎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이건 가족요양보상금 또는 특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월 8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돌봄으로 계산하면 시급 1,000원대 수준입니다. 즉, 경제적 지원이라기보다 상징적인 보상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돌봄의 부담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오랜 기간 간병하다 보면 신체적 피로와 함께 정서적 고립,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요양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가족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어르신은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고 가족은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돌보느냐입니다. 요양원, 방문요양, 가족요양 중 어디를 선택하든 가족이 관심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돌봄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은 내용이 많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 인정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서비스 신청이나 비용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면 감경 대상인지 꼭 공단에 문의하세요. 몰라서 더 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확인 한 번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6개월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변했다면 언제든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의 것이고 아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첫째, 등급은 한 번 받으면 평생 가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2년마다 재판정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건강 상태가 좋아졌거나 악화되면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한 번 받은 등급이 평생 고정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맞춰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요양원비 외에 추가로 드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건 기본 돌봄 비용입니다. 하지만 생활비, 식사, 간식비, 임의용비, 기저귀 등은 별도입니다.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한 달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에서도 재활치료나 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방문재활 서비스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재활운동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인지지원 등급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은 다 보이실 겁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시작되고 얼마를 내야 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론은 다 아는데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류 하나, 질문 한마디 차이로 매달 몇십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실전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첫째, 주민센터 복지상담 꼭 병행하세요. 장기요양보험만 알아보면 감경 대상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저소득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요양원 계약서 반드시 사본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효력이 없습니다. 입소 전 계약서에 본인 부담 외 추가 비용을 꼭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세요. 셋째,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과의 관계가 서비스질을 좌우합니다. 어르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잘 소통하는 보호사를 만나면 서비스 만족도가 2배로 올라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기관에 말하지 말고 공단의 노인장기요양 고객센터 1577-1000에 공식 민원을 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건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 순간이 오죠. 그건 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다만 모른다는 이유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혜택은 있는데 몰라서 못 받고 감경제도는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 더 내고 조금만 빨랐으면 지킬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를 놓치는 일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조금만 먼저 알고 준비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주민센터 한 번만 더 들러도
매달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등급 신청을 한 달만 빨리 해도 잃어버릴 뻔한 회복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의 것이고 준비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한 편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평안하고 단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